그러면 이어서 2부 진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종목 분석을 간단히 드렸고요.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3부 역시 추천드리는 시간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 2부 현재 첫 번째로 추천드리게 될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대형주죠. 굵직굵직한 대형주인데요.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권을 정말 확실하게 다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은 11만 7,500원 라인을 기록했던 이날 부근을 보시면은 이 도찌와 함께 상승 장악 그리고 상승 잉태 해서 바로 이어지는 적산병까지 증시가 바닥임을 알려주는 보조지표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삼성화재 역시 바닥이라는 그런 강한 추세를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추가 반등을 더 이어가지 못하면서 원봉을 형성했고요. 5월 달에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18만원대와 20만원대 부근으로 이렇게 박스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2평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이런 박스 흐름을 하여간 이어왔는데, 그러면 20만원과 18만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8만 라인은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 20만은 발음이 자꾸 안 되네요. 20만 라인은 저항이 될 텐데, 그 저항을 오늘 돌파한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의미를 좀 깊게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만 라인이 또 과거에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지만 했다면 크게 밀리지 않았고, 이탈하면 쭉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어왔거든요. 과거 20만원대가 별로 없었네요. 그랬던 삼성화재이기 때문에 큰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만으로 좀 폭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삼성화재의 저평가적인 측면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단봉 흐름을 보면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도 가격 대비 30만이니까 나쁘지 않게 또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화재 오늘 추천드릴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20만 라인 어쨌든 돌파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6월 2일 날이죠. 6월 2일 오늘 추천드리게 된 종목 첫 번째 삼성화재.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 매수가는 20만 3천원 이하로 노려주시면 되겠고, 18만 5천원 손절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소 목표가는 3% 항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갈 길이 먼데,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게 될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게 될 종목은 동진 세미캠 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사실은 보시면은 이게 상승 계단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때 한 5월 20일쯤부터 해가지고 좀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나, 2단 상승을 하지 않겠나 싶었지만 이렇다 할 만한 대형 흐름은 이어지지를 않았고요. 대표적이면 양봉이 좀 강하게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좀 작지만 석별을 보였고, 또 이렇다 할 만한 흐름을 어쨌든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18,000의 지지라인을 한 차례 이탈을 하면서 22평 지지라인까지도 지금 최근 코로나 포스트 추세에선 거의 대부분의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인인데요. 22평 라인이 한번 깨졌었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5월 29일 날 관통을 했죠. 관통 캔들을 형성하면서 오늘까지 이제 강한 적산병을 이어왔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면 이러한 흐름은 폭락한다 라고 베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동진세미캠은 그러지 않았고요. 다음날 바로 장대로 관통을 보였던 것으로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동진세미캠은 어느 정도 장난을 좀 친 것이 아닌가. 즉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서 세력들이 일부러 개미를 좀 털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이었다는 거는 전고점 돌파까지는 못했어도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차트다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동지인 세미캠이고요. 뭐 코스닥에서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자, 종목명 동진 세미캠, 이거를 기재를 하겠고요. 그리고 매수가 19,650원 이하로 노려봐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 18,150원입니다. 목표가는 앞에서 언급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종목을 드렸는데, 저희는 일단 2부에서 총 6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해서 바로 또 이어서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요즘 약간 뜸하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순환매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종목이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 워낙 이제 한국은 제약 바이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슈나 뭐 여러 가지 뭐 소문, 뜬 소문, 그름 소문 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굉장히 좀 가파른 종목이었는데 코로나 때 살짝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좀 수혜를 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하락폭을 보였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1, 2, 3, 4, 5, 6, 7, 7 양봉을 보이면서 갭을 1, 2, 3, 4, 5단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훅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이어왔습니다. 이후에는 굉장히 좀 확고했습니다. 16,000 라인과 17,000 라인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 그리고 이평적인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지지 라인들이 모두 밀집되면서 이 라인이 슈퍼 지지 라인이 되었고, 해서 이 라인은 절대 밀리지 않는 것처럼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밀리지 않았고요. 해서 16,000이 초반에는 1차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고, 어느 정도 추세가 안정된 이후부터는 17,000 라인을 지켜왔습니다. 뭐 저항이 딱히 뭐 강하게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정고점이었던 2만 라인, 심리적인 라인은 2만 라인을 한번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오늘 강하게 슈팅이 이어왔던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종목의 특성상 이런 테마가 좀 길게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강한 추세를 이었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더 급하게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이고요. 바이오인데 이름에 제약도 같이 갖다 붙였습니다. 동구가 내일 일을 낼지 한번 지켜보시고, 자, 보시면 21,500 라인 매수 노려주시면 되겠고 18,700원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목표가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짧게 최소 목표가는 3%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게 될 종목은 굉장히 유명한 종목입니다. 한샘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한샘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한샘 같은 경우는 약간 단중기적인 접근도 충분히 용이하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인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있었어요. 자,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합시다. 한샘이 오른 이유, 한샘은 무엇을 하는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망치 갖다가 두들기고 막 손을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요즘 뭐 로봇이 하죠. 네, 사람보다는 로봇이 많이 하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한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인테리어 아니면 뭐 가구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떴냐?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아니면 국가 지원금을 받았죠. 근데 이거를 음식 같은 데 쓰기는 조금 뭔가 아쉬워요. 어차피 맨날 쓰는 거에다가 또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당장 급하지 않은 비교적 조금 여유가 없었고,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약간 뭐 표준보다는 조금 위에 있으신 분들일수록 좀 각오에 많이 산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샘 같은 이런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고급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거라도 침대가 됐든 소파가 됐든 책상이 됐든 그런 걸 살 때 보태서 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가구 매출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고, 경제적으로 사실 식료품들보다는 이러한 좀 비교적 좀 비싼 상품들 이런 것까지 돈이 돌아야 또 돈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경제적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식료품을 사면 그 식료품을 팔게 되신 그 사장님께서는 거의 뭐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근데 뭐 가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사게 되면 이게 또 딴 데로 돌게 됩니다. 비교적 좀 순환이 좀 많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식당 가서 이 사장님이 또 돈 벌어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뭐 아들 학원 조금 더 보내고, 요즘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뭐 그런 순환 구조로 조금 더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마트나 아니면은 그죠, 뭐 동네 무슨 마트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은 음식 같은 거를 자기 마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한샘이나 뭐 이런, 한샘도 대기업이죠. 대기업인데 어쨌든 가구 업종, 뭐 인테리어 업종, 조금 다차화된 그런 업종에서는 조금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난다. 쓸데없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수혜를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를 돌파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좀 오랜만에 높은 가격대를 이어온 것 같아요. 19년도 4월 이후로 거의 뭐 1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재명 지사께서 1인당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재주장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뭐 달리 갈릴 수 있고, 그리고 저도 또 뭐 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거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어쨌든 종목에는 수혜가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샘이 좀 강하게 흐름 이어오는 모습이고, 이대로라면 85,000, 9만 라인을 1차, 2차 라인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더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좀 기니까 2배속으로 이렇게 돌려도 되시고 1.5배속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95,000원 매수 그 이하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86,100원 손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단기 대응 시 가격대고요. 조금 길게 보신다면 85,000원 잡고 쭉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종목 드렸고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고 남은 2종목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말씀드리게 될 종목은 부방입니다. 부방 이제 섬유, 제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금융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여기 뭐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부방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쿠첸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정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뭐 밥솥 같은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분석드렸던 추천드렸던 한샘 같은 종목과 좀 어느 정도 대비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근데 차트적으로 보실 때는 조금 이 수혜가 약하다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의 꼬리가 몸통을 삼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르다가 확 밀려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부방 같은 경우는 2500 라인이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지 못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리스크는 가지고 있으나 반대로 보시면은 이 부근에 이렇게 박스를 형성하면서 지지라인도 굉장히 강력하게 잡고 있습니다. 해서 뭐 접근은 용이하지만 조금 느리게 가거나 아니면 뭐 확
엄청난 퍼센트로 먹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부방이고요. 2435원 이하로 노려주시고 2260 손절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표가는 앞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 한솔 케미칼입니다. 한솔 케미칼이고요. 한솔 케미칼 최근에 굉장히 좀 무서운 그 흐름을 보일랑 말랑 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또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대표적으로 케미칼이잖아요. 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 뭐 여러 가지에 또 많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 재지 뭐 이런 거 많이 또 만들고 있고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사실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에 종가가 자리 잡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원래 95,000 라인에 대해서 저항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돌파하니까 갈래다가 못 갔죠. 밀렸는데 한 번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은 이제 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파하고서 훅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보시면 이때 26일 그리고 9일 5일 해가지고 계속 지지를 받죠. 아래 꼬리만 보일 뿐 종가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이때 이제 3월 초쯤 와가지고 완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인시켜주는 모습이고 훅 밀리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한 두세 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95,000 라인이 중심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대가 지켜졌고 그 라인을 또 이때도 이어왔습니다. 이어왔는데 그 다음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목표는 10만 그리고 11만 근데 그 라인들을 모두 지키면서 반등을 이어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가가 10만이었고요. 그죠? 저가가 99,900원이었네요. 어쨌든 10만 부근에서 지켜졌고 종가는 11만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솔 케미칼이고요. 심상치 않은 한솔 케미칼 11만 500원 매수 추천드리며 10만 1000원 이하로 노려 주시길 바랍니다. 손절가를 10만 1000원입니다. 손절가. 자, 지금 너무 오래 찍고 있어서요. 마지막 종목은 좀 간결하게 드리고 마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6개 드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감하고요. 쉬었다가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